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4월 말과 5월 초에 밝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전월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단 정황을 보니까 이것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일론의 전시 모드 돌입의 이유는 이것인 것 같아요. 어떤 것인지 이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현황부터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3대 지수 나스닥이 16,000선이 깨지면서 51선마저도 깼었어요. 그래서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했는데 지속해서 4일 연속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16,000선에 여기 51선이 빨간색 선이 있었어요. 그런데 장대 음봉을 만들면서 한 이틀 전에 크게 하락을 보여주었었죠. 현재 4일 연속 이렇게 빠지면서 조정 장세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많이 빠지면요. 여기 보시면 200일선이 위치해 있는 14,500까지도 빠질 수도 있어요. 투자에 주의가 요망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장기로 나스닥 특히 QQQ와 같은 ETF를 모아가시는 분이라면 매달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매수를 하시다가 이렇게 200일선에 닿는 눌림목 구간, 그러니까 조정 구간이 나오면 좀 더 많은 비중으로 매수해 나가는 그런 투자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주식들이 급락세를 보여주었어요. 그간 나스닥의 상승을 이끌어왔던 주도 업종은 이 반도체였습니다. 챗GPT로 발현된 AI발 반도체 하드웨어 판매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그간 나스닥을 이끌어왔는데 그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가 최근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단기적으로 한 840불대 현재 가격에서 지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너무 빠른 속도로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쉬어가는 구간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역시 조심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최근 미국 증시의 조정세는 역시나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되었던 미국 CPI 지수 좀 높게 나왔죠.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근원PC 2%대까지는 아직까지 좀 갈 길이 멀어 보인다라는 미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이 금리 인하 시기 계속해서 지연이 되는 모습이에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6월 달에 금리 인하에 돌입할 가능성이 60%가 넘어섰습니다. 자, 현재 6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은 17%밖에 안 돼요. 그 다음으로 이제 7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현재 46%로 새벽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7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도 과반의 퍼센트지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러면 빠르면 9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겠는데 이게 70%대예요. 현재 시장은 연내에 9월 달부터 한 차례 또는 두 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2, 3개월 동안 나올 역시 인플레이션과 고용 상황 그런 데이터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나오면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유가는 오늘 좀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거의 90불대까지 이르렀던 게 80불대 초반까지 내려왔는데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이스라엘의 재보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유가가 떨어지자 10년물 국채금리도 같이 동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주도 업종이었던 반도체에서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오자 나스닥 위주의 하락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는 금일 1% 정도 하락한 155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왜 전시 모드에 돌입을 했는지 그 이유가 오늘 나왔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정말 열심히 테슬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베이스가 갖춰졌지만 어쨌든 최근에 하락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4월 23일에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이 실적 발표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테슬라의 분기봉 차트 여기 보시면 여기 하나의 캔들이 한 개 분기 즉 3개월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정말 초장기적으로 보는 차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26개 분기 이동평균선이 검정색 선으로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말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대고 매도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100불대까지도 하락을 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정색 선에서 반등을 보여주었어요. 현재도 이 검정색 선에 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155불 이하의 테슬라 주가는 매우 싼 가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현재 나스닥이라든지 미국 증시 전반적인 매크로 상황이라든지 테슬라 상황이라든지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암담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주식을 분할 매수를 통해서 편입을 할 수 있어야지 나중에 이렇게 커다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테슬라에 헌신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글로벌 인원 10% 감축이라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고요. 계속해서 차량 가격 인상과 함께 마진율 향상에 힘쓰고 있어요. 거기에 AI에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전시 모드에 들어갈 것을 암시를 했는데, 자, 그 이유가 이 하나의 기사로 나왔습니다. 테슬라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하나의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바로 일론 머스크 CEO의 77조 원에 해당하는 보상 패키지 재지급 주주 투표를 실시한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현재 테슬라는요, 공식적으로는 델라웨어 주에 속해 있는 법인입니다. 하지만 텍사스로 이전하는 것도 같은 날에 투표를 할 것이라고 해요. 투표를 위한 연례 주주총회는 6월 13일에 열린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주주들로부터 좋은 투표 내용을 받으려면 테슬라에서 일론 머스크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도 있겠죠. 그리고 현재 테슬라 주가는 약합니다만 어쨌든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말 어려운 일을 지금 해내고 있는 사람이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성과들을 이룩해내면서 정말 테슬라를 뭐 세계 최고의 자동차 기업으로 만들어내고 있고 세계 최고의 AI 기업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합당한 이에 걸맞는 보상 패키지가 필요할 것이고 이런 보상안이 있어야지 일론 머스크도 더욱더 힘을 내서 자율주행차, 로봇택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만들어낼 거예요.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이 투표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최근 테슬라에 헌신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올리는 트윗들을 보면은 테슬라 관련된 트윗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기업의 마진율 향상과 비효율성 제거, 그리고 좀 더 스타트업 같은 면모를 보여지기 위해서 글로벌 인원 10% 이상 감축을 하고 있죠. 자, 여기에 더불어서 테슬라 차량 가격 이제 인하 잘 안 하겠다라고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연초 들어서 계속해서 차량 가격을 인상을 해왔고,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의 재고마저 그 할인율을 없애기로 했어요. 자, 그가 할인 폭이 상당했습니다. 뭐 7%에서 10%에 달하는 할인율을 보여주었는데, 자, 이에 따라서 재고 가격이 모델 Y가 적게는 3,600불부터 5,300불까지 인상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가격이 인상이 되면서 재고와 신규로 테슬라 사이트에서 주문 판매하는 신규 차량 가격이 동일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재고 할인이 아예 없어지면서 이제는 재고와 신규 주문 제품 간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는 이제 테슬라 차량들이 뭐 8월 8일 이후면은 모두 로보택시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의 표현일까요? 아무래도 소프트웨어와 AI 가치가 올라가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서 더 이상의 양적 성장을 위한 재고 할인은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는 어차피 전반적으로 EV 판매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미국의 고금리 상태도 한동안 오래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지 매크로적으로 EV 판매에 있어서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글로벌 인원 감축과 오히려 가격을 인상하는 그러한 전략을 통해서 질적 성장으로 방향을 전환시킨 것 같아요. 자, 무엇보다도 올해는 좀 기념비적인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FSD 버전 11을 내놓으면서 베타 딱지를 떼고 슈퍼바이즈드로 바꿨고요. 이미 북미에는 이제 와이드 릴리즈를 시킨 상황으로서 차량 판매를 통한 마진이 빠진다라고 하면은 이를 FSD 마진, 그러니까 FSD 채택률을 높이면서 소프트웨어 수익을 늘리고 그 밖에 ESS라든지 이런 수익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일론 머스크가 거의 한 달 전에 4월 말과 5월 초에 정말 밝은 미래가 온다. Should be really shining bright by late April or early May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여기에 관계된 트윗 내용이 FSD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자율주행 기술 FSD와 관련된 것이라고 봤었거든요. 자, 그런데 3월 19일 이후 계속해서 큰 뉴스들이 터져 나왔죠. 일론 머스크가 8월 8일에 로봇택시를 발표하겠다, 공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버전 12.4는 이번 주 주말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FSD 구독료 인하 소식도 있었죠. 큰 것들이 빵빵 터져 나왔는데 모두 다 FSD와 관련된 내용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황상 가장 유력한 것은요, 이거 1번인 것 같아요. 인도 진출 및 기가 팩토리 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일론 머스크는 4월 21일과 22일에 인도를 방문해서 무디 총리를 직접 만날 예정이에요.
이미 한 3월 말경에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팀을 인도에 파견을 해서 차기 기가팩토리 부지를 검토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에 대한 검토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고 마지막으로 모디 총리를 만나서 최종 컨펌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와 관련된 결정적인 소식이 또 로이터 통신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그간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의 부정적인 기사들을 많이 내긴 했지만 어느 정도 팩트가 있는 것들을 전달을 하기도 했어요. 최근에 25,000불짜리 차량 취소 계획에 대해서도 일론 머스크는 부인을 했지만 아무래도 취소는 아니고 연기에 가깝다라고 최근에 소식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니까 로이터가 전달한 상황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 일단 인도 정부에서 연초에 내놓은 EV 관련된 정책을 살펴보면요. 3년 이내에 인도에 EV 공장을 건설하는 조건으로 향후 5년 동안 EV 차량의 수익 관세를 기존의 100%에서 15%로 낮춰주면서 연간 8,000대까지 팔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5년 동안 그러면은 약 한 4만 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를 테슬라는 일단은 용인을 한 것 같아요. 테슬라가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보다는 좀 적지만 일단 연간 8,000대라도 아마 모델 SX 위주의 비싼 차량을 먼저 판매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수익 관세가 100%에서 15%로 인하가 된다는 건 워낙 파격적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인도의 기가팩토리가 완공이 되면 인도는 세계 최대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국가라서 그 포텐셜이 어마어마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을 노리고 중장기적인 투자에 테슬라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아마도 4월 말에 인도의 최대 30억 불, 그러니까 우리 돈 약 한 4조 원 규모의 투자를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투자는 대부분 인도 기가 인디아 팩토리를 짓는 데 대부분 들어가겠죠. 자, 이 소식이 빠르면 4월 22일에 있을 것도 같습니다. 4월 23일에 1분기 어닝 발표가 있는데 그 전에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만약 기가팩토리 인디아가 결정이 되고 인도에 테슬라 차량을 판매하기로 합의를 했다. 수출하기로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 일단 주가가 크게 뭐 한 5%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4월 23일에 실적이 좀 안 좋고요. 그러니까 어닝 미스가 나고 향후 실적 가이던스 역시 좋지 않다라고 하면 또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물론 일론 머스크가 어닝콜에 직접 참석을 해가지고 우리 25,000불짜리 차량 개발 포기하지 않았다. 8월 8일에 로보택시가 언베일이 되면은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부터 생산에 들어가겠다라는 소식을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주가가 그 이후에도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약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테슬라의 굉장히 우호적인 카나코드라는 기관에서도 테슬라의 프라이스 타겟을 234불로 바이 레이팅을 제시를 하고 있지만 1분기 마진이 엄청 안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10% 인원 감축 소식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매달 손익을 관찰하고 있겠죠. 1월달, 2월달 마감을 해보니까 마진이 좀 안 좋다라고 여겼을 수도 있겠어요. 아무래도 이미 1분기 마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10% 인원 감축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역시나 1분기 실적 좀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자, 하지만 여기 홀말스 카달로그님의 얘기처럼 현재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는 8월 8일 로보택시 개발 완료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미 테스터들을 고용을 해서 로보택시 테스트에 들어간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 로보택시 1억 대를 구축을 해야만 한다라면 테슬라만이 유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와 같이 FSD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를 구현할 배터리 EV를 대규모로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역시나 테슬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현재 글로벌에는 약 한 20억 대의 자동차가 돌아다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1억 대는 일단은 로보택시가 충분히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를 테슬라가 독점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애플과 아람코를 더한 시가총액을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 하락 역시나 기회로 삼으실 필요가 있겠어요. 현재 테슬라는 로보택시 데이터 센터를 빠르게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 텍사스 옆에 지금 새로운 부지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내고 있고요. 자, 이렇게 로보택시에 매진을 하게 되면 기존의 업체들과 계속해서 격차를 벌릴 거예요. 여기 너무 재밌는 사진이 있는데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기존에 이렇게 마차가 있었죠. 마차는 내연기관 차량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총을 겨누고 있죠. 그리고 내연기관 차량들은 하이브리드 차량에게 이제 자리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배터리 EV와 내연기관 차량 사이에 지금 하이브리드가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 이렇게 세 사람이 여기 이렇게 앉아 있어요. 뭔가 교회 성당에 뭔가 앉아 있는 느낌인데, 자, 이 하이브리드를 겨누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 EV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간극이 아주 짧아요.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간격이 상당히 벌어지죠. 멀리서 지금 망원경을 통해서 조준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만큼 이 색과 배터리 EV는 이렇게 큰 격차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EV와 정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역시나 오토노미스 일렉트릭 비어클, 즉 자율주행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은 이 교회인가요? 성당인가요? 이 밖에서 배터리 EV를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 간의 간격이 상당히 멀다라는 거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배터리 EV보다도 자율주행차, 그러니까 AI 기술의 파급력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이죠. 일론 머스크는 얘기했습니다. 향후 99% 차량은 자율주행 차량이 될 것이고, 단 1%만이 우리가 말타기를 레저로 즐기듯이 직접 운전을 즐길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생각보다 미래는 빨리 올 수 있고 주가는 이를 빨리 반영하기 마련이에요. 현재 테슬라 주가락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밝은 미래를 어느 정도 기대하면서 씩씩한 투자 잘 이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